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연인의 약초마을 약초아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내에 자생하고 있는 약용버섯의 종류와 수입 사항버섯과 국내 자연산 사항버섯의 차이점, 구별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 속에 보시는 약용버섯은 잔나비 불로초라고 해서 일반 야산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버섯이 되겠는데요. 잔나비 불로초가 약초꾼들 사이에서는 무척 괄시를 받는 약용버섯이지만 사실 깊게 파고 들어가 보면 무척이나 좋은 약용버섯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항암 억제율이 사항버섯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항암 억제율이 높은 약용버섯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개해 드릴 약용버섯은 소나무 잔나비 불로초입니다. 첫 번째 소개해 드렸던 일반 잔나비 불로초는 참나무에서 자생을 하면 요 소나무 잔나비 불로초는 침엽수에서 자생하는 잔나비 불로초 버섯이 되겠습니다. 잔나비 불로초는 원숭이가 걸터 앉을 만큼 크다고 해서 잔나비 걸상버섯이라고도 하는데요. 지금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이게 제 손바닥 완전히 된 상태거든요. 무척 크죠. 사실 약용버섯으로는 크게 곽까먹는 버섯이 아닌데 요 크기 때문에 이렇게 소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요 소나무 잔나비 불로초 같은 경우에는 당뇨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 또한 이 정도면 무척 큰 버섯이거든요. 요것이 소나무 잔나비 불로초. 소나무나 또는 전나무 같은 침엽수에서 자생하는 약용버섯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말굽버섯입니다. 이 말굽버섯도 당뇨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말굽버섯을 드시고 당뇨를 극복한 사례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데 이 말굽버섯은 참나무나 은행나무, 정정, 단풍나무, 단풍나무에 자생하는 약용버섯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잘 아시는 약용버섯, 네 번째 약용버섯은 영지버섯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시 피지 않은 유생의 상태의 이런 영지버섯을 녹각 영지버섯이라고 하는데, 이 녹각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사슴뿔같이 생겼죠. 그래서 녹각 영지버섯이라고 해서 요즘 재배를 하시는 분들도 무척 많은 것 같더라고요. 요거는 자연산, 그리고 지금 보시면 색깔 완전 틀리죠. 요건 재배가 되겠습니다. 비교를 해보시면 색깔에서 엄청난 차이를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약용버섯은 말굽버섯과 비슷하게 생겼죠. 보시면 말굽버섯과 무척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자, 요것은 종말굽버섯이라 그래서 자작나무에서 자생하는 약용버섯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종말굽은 작은 말굽버섯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종말굽버섯은 일반 말굽버섯에 비해서 무척이나 귀하기 때문에 약초꾼들 사이에서도 귀한 약용버섯으로 칩니다. 그렇다고 뭐 효과가 많이 뛰어나거나 한 건 아니고요. 희소성 때문에 귀한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제 일곱 번째 약용버섯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상황버섯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느 나무에서 나오냐에 따라서 이제 이름도 효능도 많이 틀려지게 되겠죠. 자,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은 자작나무에서 채취한 자작나무 분비 상황버섯이 되겠습니다. 무척 두껍죠. 분비 상황버섯과 지금 옆에 보시는
요 사항버섯은 자작 편상황 버섯입니다. 보시면 분비 상황은 이런 식으로 모양의 구분 없이 이게 흘러내린 듯한 이런 식으로 이제 자생을 하는데, 편상황은 완전히 나무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자, 비교를 하시라고, 이해하시기 쉬우시라고 제가 이제 나무째로 이렇게 가져왔는데, 요게 황철사항버섯입니다. 이 황철사항버섯을 보시게 되면 지금 이렇게 나무에 완전히 붙어 있죠. 보시면 이렇게 완전히 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딱 일자로 이렇게 종이가 붙어 있는 것처럼 이게 붙어 있죠. 뭐라고 설명드리기 좀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나무에 완전히 이렇게 붙어 있는 것과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 같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것, 요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얇은데 여긴 두껍죠. 이런 걸 이제 분비상황버섯, 이렇게 전체적으로 두께가 좀 비슷한 이런 버섯을 편상황버섯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여러분들이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가장 많이 채취해서 판매가 되고 있는 황철편 상황버섯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두껍죠. 이것 또한. 자, 요것은 2년이 된 상황버섯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한 4에서 5년 정도 돼야지 요 정도 크기가, 요 정도 굵기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상황버섯 하면 굵어야 좋다, 그건 맞는 말인데요. 크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만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차후에 제가 수입 상황버섯과 자연산 상황버섯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구분하는 법을 알려드리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이 뽕나무 상황버섯이 되겠습니다. 자, 뽕나무 상황버섯은 왜 비싸냐? 항암 억제율이 다른 버섯보다 뛰어나냐? 사실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말굽버섯과 종말굽버섯, 희소성의 차이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또한 귀에서 귀한 대접을 받는 것일 뿐, 요거 드신다고 암이 바로 낫거나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요 점 참고해서 구매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요것은 약초꾼들이 당금주로 가장 선호하는 병꽃 상황버섯이 되겠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상황버섯은 어떤 나무에서 자생하냐에 따라서 버섯의 이름이 틀려진다고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요것은 병꽃나무에서 자생하다 보니, 병꽃나무는 무척 작습니다. 나무 자체가 무척 작기 때문에 이렇게 상황버섯도 작겠죠. 근데 요걸 갖다가 술을 담그게 되면 맛이 정말 좋습니다. 향도 좋고요. 요것이 병꽃 상황버섯이고요. 자, 그리고 요것은 개회 나무에서 자생하는 개회 상황버섯입니다. 병꽃 상황버섯과 무척 비슷한데요. 보시면 이런 테두리를 쭉 보시면 구분이 좀 쉬우실 거예요. 자, 끄트머리가,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갈색을 띠는데, 개회 상황버섯은 그런 게 없고요. 자, 크기 또한 차이가 무척 많이 납니다. 요걸로 구분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요것이 황철 갓 상황버섯이 되겠습니다. 편, 분비, 갓,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자, 쉽게 설명을 드리면, 아까 편 상황은 이렇게 일자로 쭉쭉 이렇게 종이처럼 이렇게 붙어있는 요것이 편 상황. 자, 그리고 갓 상황은 이렇게, 자, 옆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메롱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붙어있는 것이 갓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국내에서 자생되는 약용버섯의 종류, 다는 알려드리지 않았지만, 다는 설명드리지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많이 이제 사용되고 있는 약용버섯의 종류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자, 이곳은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을 보시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하도 많아서 제가 요거를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요게 보시면 중국산 사항버섯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판매를 하더라고요. 달여서 맛이라고 돼 있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사항버섯은 끓이시면 안 됩니다. 절대 끓이시면 안 됩니다. 70도 이하의 온도에서 저온 추출을 해야지만 사항버섯의 좋은 성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잠시 내려놓고요. 제가 혼자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영상이 좀 끊기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자, 제가 뜯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뜯어봤는데, 자, 보시면 이끼가 무척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뒷면을 보시게 되면 아주 반질반질합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자, 일반적으로, 자, 이거 보시면 이거 반질반질하지 않죠? 그죠? 자, 그리고 자, 이 버섯들 보시면 반질반질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자연산 사항버섯 같은 경우에는 채취해서 1년 안에 대부분 유통이 다 됩니다. 왜냐면은 수입 사항버섯처럼 이렇게 사항버섯이 많지가 않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항버섯이 우리나라의 그 잔나비 불로초처럼 뭐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 이렇게 양이 많아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항버섯은 외국으로 수출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수입 사항버섯과 국내산 사항버섯을 구분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뒷면을 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반질반질하죠. 지금 보시면 지금 화면상으로는 잘 보실지 모르겠는데 아주 반질반질합니다. 지금 요게 왜 그러냐면 이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여기저기를 거쳐오면서 서로 부딪히면서 이렇게 반질반질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 요런 거 같은 경우는 뽕사항버섯 무척 오래된 겁니다. 요 지금 대략 추정했을 때 한 15년에서 20년 됐을 텐데, 자 보시면 이렇게 이끼는 없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끼가 있었는데 지금 제거를 한 거죠. 자 보시면 확연하게 틀린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완전 틀리죠. 자, 사실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수입 사항버섯과 국내산 사항버섯을 갖다 구분해라, 사실 쉽지만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버섯의 뒷면을 보시고 또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이 모습을 갖다가 기억을 하시면 아마 구분을 해내시기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국내 상황버섯, 국내산 상황버섯, 갓상황 같은 경우에는 키로에 40에서 50만원 선, 그리고 자작 편상황 같은 경우에는 뭐 키로에 뭐 15만원에서 30만원 선, 가격은 다양하지만 수입 상황버섯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이거 500g을 구매했죠. 이 500g이 수입 상황버섯이 500g이 얼마냐면 한 12,000원? 15,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가격이 거의 10배 이상 차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 사항버섯과 국내산 사항버섯을 이렇게 섞어서 판매하시는 비양심적인 분들이 좀 덜어 계시더라고요. 속지 않으시려면 최대한 이렇게 손질을 하지 않은 원물을 구매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시고, 그리고 이왕이면은 직접 산에 다니시는 약초꾼 분들에게 구매를 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안전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연인의 약초말 약초아빠였고요. 기타 약초 및 약용버섯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주연인의 약초마을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에
댓글 달아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연인의 약초마을 약초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